이번 편은 대한전선 사업의 몰락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창업세대 때 한국 4대 기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2대 회장님은 젊은 나이인 62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24세 어린 후계자가 3대로 가업을 승계받았습니다. 그가 승계를 받은 9년이 지난 올해 10월 7일 그는 가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대한전선은 정말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의 흥망을 살펴보면서 창업에서 수송 그리고 몰락까지 그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홈플트 내용은 정경영 산하 국제교육원 후계자 교육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설명 과정은 1에서 7까지 3 내지 4편으로 나누어질 예정이며 제1편은 3세 후계자의 경영권 포기와 지분 구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현재 세계 순위 50위입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7일 대한전선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사장 설윤석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는 2004년 62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선친 설원양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대부터 50여 년간 일궈온 회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과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한 뒤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한전선은 작년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1431%였고 올 전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무려 8,328%였습니다. 정말 건실한 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대한전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업의 장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2004년 2대 고 설원양 전 대한전선 회장이 62세에 갑작스럽게 타계한 이후 유족들은 법대로 1355억이라는 엄청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당시 그가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대한전선 주 1297만 주와 부동산 등 약 334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가 고 이병철 회장의 유족이 낸 상속세가 176억 원이었고 현대가 고 정주영 회장의 유족이 낸 상속세는 300억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 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그 사례가 무척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전선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임종욱 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라고. 지난
10월 7일 가업의 포기를 발표하던 날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무척 당혹스럽게 생각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 4일 설 사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겠다 하고 밝혀 우리 채권단들은 말리기로 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채권단들이 그가 사장 자리를 물러나는 것을 말려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승계자가 갑자기 유고하시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는 후계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한전선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전선은 바로 사모펀드들을 동원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게 됩니다. 우선 3세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창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QCP-6호, 즉 사모펀드 전문 회사죠. QCP-6호의 지분을 3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장하게 되며 이 QCP-6호는 계열사인 광통신의 지분 38%, 그리고 그 대한광통신은 다시 대한전선의 지분 11.42%를 보유해 3세 설윤석 사장이 대한전선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토록 하는 구조를 만들죠. 여기서 QCP-6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QCP-6호는 한국의 사모투자 펀드들이 만든 사모투자 전문회사입니다. 바로 승계자가 승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유고가 되시게 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런 사모펀드들이 바로 사업 승계의 자금으로 동원되며 대한전선의 지배구조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지분 구조에 관한 간단한 그래픽 차트입니다. 그래픽의 내용은 무척 복잡해 보이지만 상당히 간단한 지배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QCP-6호 프로젝트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형태는 어떤 구조일까요? 보도 내용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설윤석 대한전선 사장과 대창기업은 대한광통신의 지분 1160만 주, 즉 42.61%를 사모펀드 회사인 즉 QCP-6호 프로젝트 PEF에 271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20일 계약을 체결했고 휴캐피탈 파트너스는 이달 말까지 대금 지불을 완료하고 주식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캐피탈 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즉 사모펀드 QCP-6호 프로젝트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회사를 말합니다. 대한전선의 설 사장은 10월 7일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 전 사장이 사모펀드들을 통해서 향후 대한전선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의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구조와 대한전선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향후 설 전 사장이 자금을 동원해서 QCP 유포가 보유한 대한광통신의 지분을 고스란히 되찾아 오더라도 그때는 대한광통신이 대한전선의 대주주의 지위를 잃은 후가 되기 때문에 단순 주주이지 경영권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갑자기 창업자의 유고가 생기면 사모 투자 펀드들이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세대 중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현대판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기업의 승계는 10년 이상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1회편은 대한전선 창업 과정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